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문이 아닌 질문, 질병의 문을 닫으러 출동한 울산대학교 병원 UUH 헌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헌터스 게이트를 열고 여러분을 안내할 진행자 탱크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은 참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병들이 틈새를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야말로 그 질병의 문을 닫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진짜 헌터 중에 헌터, 울산대학교 병원의 의료진입니다. 오늘의 헌터는 바로 혈액내과의 조재철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철입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어떤 과에서 어떤 임무를 네. 받고 계시는 누구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조재철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필수, 중증, 고난이도,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런 거를 맡고 있는 제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제 앞에 오신 환자분한테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제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아직 저를 못 만나거나 앞으로 혹시 만나게 될 우리 환자 보호자분들께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의사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또 하필 혈액내과인지. 네. 그 질문은 오늘 물어본다고 하셨나요? 없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저도 어릴 때 네. 꿈이 의사였는데 네. 사칙연산부터 잘 안 돼가지고 네. 꿈을 접었습니다. 사칙연산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좀 예. 꿈을 꾸시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는 싶습니다. 일단 의사 된 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의사 생활하면서 참 많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의 가치인데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남에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분들에게 생명 가치를 이루어 준다는 거,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고등학교 네. 때 하셨다고요? 아니죠.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고요. 네. 그때는 그냥 의사라는 직업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왔었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네. 그렇게 느꼈고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걸 더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내과를 선택한 게 된 거는 사실 인생에서 모든 게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잘 없죠. 그렇죠. 예, 네. 흘러가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네. 하다 보면 자기 전문이 생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혈액내과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혈액암 환자를 지금 보면서 참 행복하고 네. 제가 회진 돌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게 제 이제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림프종 다발골수종 헌터스 조재철 교수님. 네. 조재철 교수님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질병의 문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지금- 문이 뭔가요? 근데 이제 뭐 K-팝 데모노터스라고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예, 지금 표정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니 K-팝 데모노터스를 모르세요? 아니, 들어봤죠, 당연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데모는 저기 악령이니까 네. 그거를 잡으러 다니는 그렇죠. 어떠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K-팝이 네. 왜 들어갔죠, 근데? K-팝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렇게 잡으러 다닙니다. K-팝으로 어떻게 홀리나요? 그렇죠. 어, 그래서 혼문을 이렇게 확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악령들이 못 나오게. 네.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오늘은? 그런 노래처럼 그렇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예. 질병들을 쫓아낸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질병의 문을 확 한번 닫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닫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지금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요거 PPT 한번 넘겨주시죠. 네. 네. 이거 적어 오셨더라고요. 네. 야, 이 적의 사정을 알고 나면 사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네. 이 손자병법의 그 모공편에
나온 말입니다. 림프종을 오늘 주제인 림프종과 다발골수 그거를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림프종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림프종 과연 어떤 병입니까? 네. 오늘 일단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혈액암 중에 하나가 림프종이고요. 한 세 번째 정도 흔한 게 이제 다발골수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림프종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암이 생겼다. 그럼 위내시경으로 위에 있는 암세포를 진단하면 위암이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장에서 암세포가 나오면 그게 대장암이겠죠. 그렇죠. 카메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림프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림프가 어느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림프라고 맞습니다. 하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마치 혈관하고 비슷하고요. 혈관을 따라서 림프관이라는 게 흘러다닙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림 안에 연두색 부분이 맞습니다. 전부 림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림프관은 림프구를 담고 있는 거고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아, 그럼 림프구가 암으로 박혔을 때 림프종이니까 음, 위암 세포도 똑같이 위에서 생긴 세포니까. 네, 예. 그러면 림프관 내에 있는 림프구가 암이 되면 림프종이다. 거꾸로 위암은 위에만 생기겠죠. 네네. 림프종은 림프에만 생기겠네요. 예. 그러면 림프가 온몸에 다가 있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온몸에 다 있네요. 그럼 림프종은 온몸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어, 예. 그래서 림프종은 그래도 흔한 곳은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림프구에서 생기는 아, 림프종이 흔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림파액들은 간, 콩팥, 췌장, 소장, 대장, 위 이런 데도 다 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온몸에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림프종은 크게 두 분류를 합니다. 아, 네. 호지킨이냐 아닐 B자를 써서 비호지킨이냐. 이 한자랑 영어랑 섞인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비호지킨이 우리나라에 한 97, 8% 거의 95% 이상이고요. 네. 호지킨 림프종 5%밖에 안 됩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보통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아, 그런가요? 비호지킨은 호지킨보다 예후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T세포 림프종이 예후가 더 낮지만 B세포 림프종이라고 또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단 B세포 림프종 중에서 많은 신약들이 나와서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카티세포 치료가 바로 비호지킨 림프종의 알파벳 B세포 림프종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네. 대부분 90%인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림프라는 건 림프구에서 따왔고요. 네. 종이라는 뜻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아, 덩어리. 림프 덩어리.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덩어리를 암세포를 빼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진단이겠죠. 그럼 결국은 또 검사를 하려면 그걸 좀 이렇게 채취를 해서 맞아요. 현미경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똑같이 위암 세포는 위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위에 있는 암덩어리를 조직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보모 확정이듯이 네. 똑같이 림프종도 림프구들이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를 채취하는 게 진단의 기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데 세 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방법이 세 가지가 네. 있네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에서 바늘로 네. 그러니까 바늘로 그 덩어리에 있는 미세한 세포만 끄집어내는 게 세침흡인이고요. 네. 사실 이럴 때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위 음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진단법은 요즘은 쓰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일부를 조직을 떼서 채취하는 아, 이런 중심부 세침 생검을 하게 됩니다. 요 중간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조직을 형태입니다. 가지고 나오네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빨대 안에 아주 그 작은 조직을 끄집어내서 네. 하는 진단법입니다. 위내시경 조직도 아주 작은 미세한 조직을 떼서 진단하는 것처럼 네네. 이것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어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림프종은 약 60여 가지 아주 다양한 세부 진단이 있으니까 진단마다 다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니까 세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덩어리를 절제 생검하는 이러한 즉 외과적으로 포도 알갱이만한 거 하나를 떼서 진단하는 게 가장 표준 치료 진단법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끔 손가락 크기와 이렇게 지금 절개하는 맞아요. 부위까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네. 어느 정도 양이 지금 보이시는 이 양을 지금 드러내서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런 포도 알갱이 하나 떼고요. 네. 이분이 지금 손가락이 있는데 의사들은 하나 재밌는 거 이야기 드리면 뭐 수술할 때나 네. 이게 직관적으로 몇 센치 크기인지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럼 자기 신체를 활용합니다. 아, 예를 들면 저는 이 검지 손가락이 10cm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접으면 나머지가 5cm입니다. 여기가 5cm란 뜻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접으면 여기가 2cm고 여기가 3cm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나 이렇게 어떤 시술할 때 내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교수님 기준이시죠? 그렇죠. 이거? 이제 저는 손가락이 10cm니까. 저는 사람마다 한 좀 5cm밖에 안 돼 보이네요. 1cm, 1cm, 1cm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엄지 정도 되니까 한 2cm 그러네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진단에 관련된 네. 그 병리 결과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이렇게 네. 진단을 하면 네. 의사들이 이렇게 영어로 된 걸 해석을 합니다. 네. 제가 보시다시피 B 세포 림프종이니까 여기 알파벳 B가 써 있네요. B 세포. 예, 네. 그래서 이분은 알파벳 B 세포 림프종으로 이렇게 병리 진단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보겠어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전문가에게 해석을 맡기면 될 것 같고요. 파지티브, 네거티브밖에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 제가 림프종으로 진단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러면 병이 얼마나 퍼졌는지. 뭐 이제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네, 몸 안에 얼마나 네. 병기가 돼 있는지 알아야 예. 치료 계획도 나오고 예후도 설명드리고 그렇죠, 치료 기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초기가 있을 것이고 중증이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의학 용어로 말하면 터미널. 맞습니다. 예. 네. 요즘은 터미널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나요? 네, 왜 그러냐면 말기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사기, 사기. 치료가 어려운 단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림프종 병기를 보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저희가 네모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네. 횡격막을 기준으로 네. 위쪽이 상체, 위쪽이 하체라고 보면 네. 횡격막 아래가 한 군데만 있으면 1기입니다. 근데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세 개가 있으면 네. 2기입니다. 횡격막을 기준으로 양측에 침범하면 3기예요. 근데 온몸에 다 여기저기 가 있다 그러면 4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지금 2기에서 보이는 네. 그 1기에는 색깔이 좀 하얀데 2기에서 여기 검은 이 부분은 상관없는 이거는 이제 건가요? 정상 장기에도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이건 이제 판독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료진은 이제 쉽게 알지만 일반인이 요거 판독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가능해서. 일반인은 그냥 흑백 사진 느낌이라 가지고 예, 예. 뭐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그렇네요. 환자분들께서 병기에 대한 사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치료 후의 반응 이런 거 궁금해하실 때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면서 이제 비교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또 뿌듯해하시고 그래요. 아니 저도 병원 가면 좀 이제 뭐 기본적인 엑스레이라도 찍으면 네. 이게 제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만 딱 볼 수 있는 곳만 확대해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이 끝나잖아요. 네. 그게 좀 답답했었어요 저는 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다 찍어 놓은 건데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 예.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속이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궁금한 사진이 있으면 네. 선생님 제가 잠깐 요 사진 좀 남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저기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사실은 환자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사진 꼭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네. 자, 다음 우리 이제 그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요건 또 어떤 질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것도 림프종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림프구에서 생긴 게 림프종이고요. 네. 이거는 림프구가 모든 분화를 마치고 항체를 생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포가 되는 단계까지 가서 암이 되면 다발골수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림프계 암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얘는 특징적으로 항체를 생산하던 가닥이 있던 세포니까 네. 암이 되어서도 똑같이 항체를 막 생산하고 다녀요. 무분별하게. 무분별하게. 예. 항체는 우리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쫓아내주는 항체지만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만드니까 몸에 해를 입히는 어떤 해를 입히냐면요. 와, 너무나도 많은 증상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오. 암세포가 골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뼈를 갉아먹습니다. 그럼 뼈의 대부분은 칼슘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골다공증 걸리면 칼슘약 먹잖아요. 네네. 칼슘 부족하니까. 근데 뼈를 갉아먹으니까 칼슘이 혈액 내로 유리가 되죠. 그러면 혈중 농도가 높아져요. 그걸 고칼슘 혈중이라고 고칼슘. 합니다. 아, 네.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나쁜 무분별한 항체를 뿌리니까 그걸 M 단백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제 환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설명드리니까요. 아, 네네. M 단백 이거를 혈액 내로 뿌리면 결국에 어디에서 걸을까요? 신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콩팥에서 걸어요. 콩팥. 콩팥이 거르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요. 투석해서 진단받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자 항체는 균을 쫓아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쏟아낸다. 그러면 정상 항체가 아니겠죠. 그러면 균이 잘 들어오면 뭐가 생깁니까? 뭐 감염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폐렴, 뭐 요로기계 감염 그런 감염증이 많이 오고요. 아, 뼈를 갉아먹다 보니까 뼈는 부러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뼈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생산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생산 못하게 또 방해하겠죠. 네. 그럼 적혈구 안 나오면 빈혈이 오고, 혈소판이 안 나오면 응고가 안 되니까 출혈이 되고. 거의 뭐 도미노 수준. 네. 하나가 무너지면 그 옆에가 무너지고 그렇죠. 무너지고. 네네. 오늘 다 그러면- 외우셨죠? 예? 외우셨잖아요.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까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런가요? 네. 사칙연사도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우리가 미미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을 좀 느끼고 저희가 병원에 좀 이렇게 가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맞습니다. 이걸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디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런 부분. 그래도 골절 같은 뼈 증상이 한 70%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압박골절 같은 게 연세 많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으로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압박골절이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면 골다공증도 없는데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진다거나 네. 이럴 때 의심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빈혈의 원인을 찾다가 발견하는 경우. 머리가 좀 늘 어지럽다거나. 그렇죠. 예. 예, 근데 흔한 뭐 생리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철분 결핍성 빈혈 같은 흔한 빈혈 말고요. 네. 예, 그냥 우리 탱크님 같이 몸도 좋은데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몸이 좋습니다, 제가. 예. 네. 유독 또 우리 또 멋진 미남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 쪽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림프종의 암세포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진단이죠. 똑같습니다. 골수에 있는 암세포를 뽑아서 진단하면 다발골수종입니다. 아, 이분도 34.5%나 네. 암세포를 발견했기 때문에 암으로 진단했고요. 그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침처럼 보입니다. 아. 검사지에는요. 요 단백질을 항암 치료하면서 이 침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판하게 만드는 게 M단백 제로까지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편편하게 되어야만 이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그렇죠. 제가 이해할 수 완치가 있는. 목표니까요. 아, 그렇군요. 저희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좀 진행하시는지. 우리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담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은 수술이 1번입니다. 그렇지만 혈액암은 수술이 치료법이 아니고요. 항암 치료예요. 암세포가 혈액암세포는 항암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혈액을 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 림프구에 다 있을 수 있고 림파관에요. 그리고 골수에 다 암세포가 차 있으니까 특정 부위만 치료해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항암 치료를 넣어줘서 네. 그 혈액을 타고 항암제들이 돌아다니면서 네네. 녹여서 없애줄 수 있는 어. 그런 치료법이 바로 항암 치료입니다. 그러면 그 항암 치료 투여 흐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오셨나 봐요? 예, 거의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항암 치료는 주기적으로 투약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표적 치료제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치료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암제는 보통은 주기적으로 투약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세로가 암세포 숫자고요. 네. 그리고 가로가 시간입니다. 어. 그러면 보통은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한데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가 이 시점이니까 만약에 1000억 개 세포 정도가 있었을 때 항암 치료를 꽝 때리면 수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몸 건강한 세포도 회복해야 되겠죠. 네. 암세포도 일부 회복합니다. 네. 회복하지만 다음 항암 때, 즉 내 몸이 회복하고 암세포가 덜 회복했을 때 또 때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아,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암세포를 제거해 가는 게 혈액암의 항암 치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고용암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주신 또 치료법이 하나 있는데 카티 세포. 네. 카티 세포 치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주 강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비특이적인 항암 치료가 아니고 암세포만을 타겟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을 다한 세포 치료가 바로 카티 세포 치료인데요. 네. 제가 카티 세포 치료하면서 출연했던 영상이 있어서 카티 세포 치료의 원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보다 유명인이시네요. 멋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저희 방송에는 소리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시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특정한 곳을 딱 타겟으로 지금 그림 나오는 것처럼 네, 이 세포가 가서 이렇게 뭔가 제거하는 요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의 뭐 특수부대네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약간 뭔가를 쏘고 싶은데 딱 이렇게 조준해서 스나이퍼처럼 네. 거기만 딱 쏘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제 스나이퍼로 미사일을 쏘는 거죠. 한마디로 핵폭탄을 던져서 네.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암세포를 내비게이션 붙여서 즉 암세포가 움직이더라도 따라가서 오. 제거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부작용 확률이 줄어들겠죠. 한 놈만 팬다. 그렇죠. 끝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T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만든 게 이제 카티세포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게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재단까지 있습니다. 약 2000년대, 2008, 9년도에 네. 저기 카티세포 치료를 임상 연구로 시도해서 그때 당시 6세였던 여자아이가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서 이제 임종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10년째 건강하다. 이 치료해 주셨던 교수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 이게 바로 카티세포 치료여서 단계별로.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살아계시는. 물론이죠. 현존. 예, 예.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카티세포 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제가 당연히 네. 노력해서 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네. 근데 소식을 듣기로는 지금 네. 지방에서는 지금 울산대학교가 최초로 지금 카티 세포를 치료를 지금 도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제가 방송하기 이제 직전에 들어가지고. 우리 울산 그리고 울산 지역 주변에 네. 뭐 포항, 경주, 밀양, 기장, 해운대, 부산, 멀면은 저쪽 창원, 진해 뭐 이런 데까지 환자분들이 다 서울로 가셔야 되거든요. 요즘 원정 진료 참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조 원에 이르는 기후 비용까지 따져보면 네. 우리 지방에 있는 환자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든 우리 환자분들, 제 앞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도 그런 고통, 힘든 과정, 여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카티세포 치료했는데요. 네. 카티세포 치료를 도입하기 전에 제가 임상용으로 먼저 했었어요. 아, 연구도 하셨어요. 예,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73세 남자셨는데 그때 네. 림프종 환자였어요. 네네. 17년도에 서모 대학에서 네.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네.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4차 치료, 5차 치료까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연고지병원 가서 이제 좋은 시간 마무리하라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 어떻게든 뭔가 해드리려고 네. 당시에 제가 있었던 임상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카티 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임상 연구로 이 환자분을 2022년도에 네. 카티 세포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스피스 대상자였던 분을 네. 이 카티 세포 치료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환자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아까 저희 봤었던 그 자료의 거의 말기 느낌이었는데 베이스가 예. 카티 세포 치료를 해서 온몸에 퍼져 있었던 이 암세포의 덩어리들이 네. 석 달 만에 제거되는 모습, 9개월 이상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의 기적 아닌가요? 이 네, 정도면? 사실 이제 저도 이거를 하고 저도 이제 의료진이지만 새로운 네. 치료법을 도입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좋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야.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뒤에 보여주실 그 자료가 이분이신가요? 아니요, 이분은 대역이고요. 아, 대역인가요? 대역이지만 워낙 그분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남기셨던 말이 네. 제2의 인성을 선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빛이 안 보이고 참담한 그 느낌이었는데 이 탈출구를 딱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얼마나 또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을지 저도 이 참 상상이 잘 기뻤습니다. 안 돼요.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예. 네. 그 순간에 항상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네. 뭐 불러주시면 옆에서 함께는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런 또 치료는 이렇게,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도와주는 수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네. 다양한 각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PA 간호사, 병동 간호사님, 외래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다 팀으로 이루어진 결과니까 그런 분들은 저랑 이런 생명 가치를 실현하는 거를 같이 느끼시면서 저한테 또는 제가 같이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수님이 생각보다 방송을 많이 타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이용식 씨가 진행했었던 뽀시갱님이 진행했었던 네, 그 맞습니다. 방송에 나가셔서 네. 방송하신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성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네. 이때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서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잘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연구비를 팍팍 지원해줘라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던데. 네. 병원장님께서 연구비를 팍팍 지원하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아, 병원장님께서요? 네. 현재 지금 여기 병원장님께서요? 네네. 그래서 좀 들어오고 있나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말만 다들 봉수표로. 좋은 소식 있겠지요. 네, 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댓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짝 댓글 한 3개 정도 읽어보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좀 읽어볼게요. 하늘공방님, 선생님 50대입니다. 혈액암 재발되었다고 하네요. 급성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항암 치료만으로 충분한지, 암 요양병원 같은 곳이라도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하늘공방님, 저기 환자분 같은 분도 저한테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암은 항상 완치의 기회가 있다. 물론 확률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2번 재발하고 3번 재발하고 그때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항상 완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진 분에게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 옵션 그리고 치료 어떤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꼭 항암 치료 또는 뭐 요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꼭 치료 한번 받아보시길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송민경님, 울산대학교 병원 암병원장님 최고십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뭐 난리가 났는데요, 채팅창이. 좀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위에 좀 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암의 BTS 조대철 교수님 넘기겠습니다. 네. 네. BTS 유명한 분이 정구인가요? 넘기겠습니다. 그런가요? 넘기겠습니다. 제 딸이 알려줬는데 오늘 꼭 정말 기억하고 암의 나오려고. 암밖에는 모른다. 약간 그런 컨셉이신 것 같아요.
BTS가 뭐의 준말인지는 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BTS 준비율이 뭐죠? 방탄소년단이에요. 아, 방탄소년단. 아, S가 소년의 S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방탄소년단. 네, 보이스인데 B라고 해야 될때 MBTI가 어떻게 되시죠? 비밀입니다. 이런 걸 꼭 짚고 넘어가시네요. 좋습니다. 숫자 3-4760님. 비호지킨 림프종 NK-T 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후에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심장 기능 검사, PET, CT 검사, 폐호흡 검사 등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받으며 결과 및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생존율은 과연 얼마나 네. 될까요? 4760이 아마 전화번호 4760님이신가 보네요. 네. 저기 NKT 세포 림프종은 최근에 치료 기법이 잘 발달했습니다. 신약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보통은 비강, 이제 코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에 발생을 했고 만약에 1기 내지 2기 초반이라고 하면 완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병합한다면 네. 완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하셔서 꼭 치료 받으시고요. 만약에 여기저기 온 몸에 다 퍼져서 4기라고 하면 치료 성적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의 확률을 보일 텐데 그렇더라도 내가 3분의 1에 반드시 들 거다라는 생각으로 치료 받으시는 거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관리하자 몸님 교수님 총단백 수치 7.1이라도 다발성 골수종이 생길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시원하게? 네. 다발골수종은 1년에 2,000명이 잘 안 생깁니다. 우리 유방암이 1년에 몇 명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쪽 통계까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유방암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폐암도 한 3만 명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서 희귀 난치라는 표현을 했죠. 네, 우리 혈액암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 네. 자,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OWNER7278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지금 뭔가 제가 모르는 단어인 것 같은데 DNMT3A 변이로 인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판단받은 20대 남자입니다. JAK2 변이에 비해 예후가 어떻게 얼마나 더 나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좀 읽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그냥 철자만 읽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질환은 완전히 다르고요. 아, 다른가요? 이거는, 예, 골수 증식성 질환이고 적혈구가 이제 과다하게 증식해서 몸 안에 이제 빈혈이 아니고 적혈구가 너무 많으니까 얼굴에 보통 홍조를 띠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보면 홍당무처럼 좀 변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치료법은 적혈구를 몸 안에 최대한 제거하는 이제 사열 같은 게 방법인데 젊은 나이에 진단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충격이 있으실 것 같고요. 흔한 젝투 뮤테이션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담당 교수님 있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담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일단 적혈구 수치를 충분히 낮춰야 예를 들면 적혈구가 몸에 너무 많으면 피가 딱딱해진다. 즉 걸쭉해지거든요. 걸쭉해진다. 예, 예. 그러면 뇌경색 같은 또는 심장 경색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예방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급성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한 거에 대한 확률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이제 적혈구 수치를 떨어뜨려서 그러한 중대한 합병증을 줄이는 게 더 좋은 마음가짐이지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영킴 7066님 조대철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재철 교수님인데 어디 읽고 계세요? 여기 읽고 있습니다. 예. 조대철 교수님으로 알고 계시는 다른 교수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제가 더 크게 되라는 의미의 대처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댓글 또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읽고 바로바로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좀 실제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 사례들을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하지마비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발골수종은 뼈를 갉아먹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척추뼈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벽돌 같은 게 척추뼈예요. 네. 벽돌 같은 게 예쁜데 지금 하나하나 정렬이 잘 돼 있다가 여기 부위가 벽돌이 짜부러져 있습니다. 벽돌이 제한된 공간에서 짜부러드니까 뒤쪽으로 밀리겠죠. 네. 뒤쪽으로 밀려 있는 곳은 이 전선 같은 이 선이 바로 척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럼 이 말씀하세요. 튀어나온 게 척수를 이렇게 개입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척수의 전선이 이렇게 좁아진.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결혼하셨으니까 팔베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됩니까? 저리게 돼요. 저리죠. 그러면 신경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네. 팔이 안 움직이죠. 아, 네. 그래서 하지마비가 오신 거예요. 아. 설명이 너무 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법. 사칙견산을 못하는 저도 잘 알아듣게끔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치료 방법은 어떻게 좀 그래서 전선이 눌리면 전선? 팔을 빼겠죠. 네, 전선이 눌리지 않도록. 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뼈로 둘러싸인 공간에 네. 이 전선이 흐르는데 그거 전선을 눌렀어요. 네. 그러면 뼈를 제거해줘서 아. 이쪽에 있는 압력을 풀어주는 게 치료입니다. 다시 제 모양을 찾도록 이렇게 그렇죠. 위로 올려줄 수는 없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치료하는 거죠. 아, 일단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아, 이거는 보통 짧은 시간 내에 이쪽을 감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이 알파벳의 어미가 D가 없앤다는 겁니다. 없앤다. 네, 그래서 디카페인. 압력을 없앤다. 디컴프레션. 감압술. 디컴프레션. 감압술을 했다. 네. 그러면 전선이 눌리지 않으니까 네. 왼팔이 안 아프겠죠. 네, 네. 그러면 다리가 이제 마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풀리겠죠. 다리가 풀립니다. 마비가? 네. 그렇게 해서 진단하고 치료했던 네. 케이스입니다. 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풀렸죠. 아, 이런 이 가로선 같은 거는 이제 수술해서 보형물을 넣어서 고정시켰다는 거고요. 이 전선을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저한테 오셨을 때 46세셨어요. 네, 그때 당시가 16년도고 지금 9년이 흘렀어요. 네, 네. 지금은 걸어서 저한테 매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아, 너무 뿌듯하시네요. 1년에 한 번만 오십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이런 PT 준비하실 때 네. 디컴프레션 감압술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굳이 영어로 쓰는 이유는 있을까요? 그래도 영어의 의미를 좀 아시면 네. 이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응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머전시라고 이머전시라고.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티 세포 치료 후에 완전 관해 림프종 환자 어떤 좀 사례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티 세포 치료가 표적을 통해서 암을 이제 아주 특이적으로 없앨 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울 가는 거 최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그런 노력으로 만든 게 카티 세포 치료 센터고요. 네,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카티 세포 치료를 위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온몸에 이 검은 점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간까지 다 퍼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게 간이군요. 예. 여기가. 심지어는 콩팥에도 침범을 해서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양쪽에 소변줄을 차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카티 세포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너무 깨끗해졌는데요. 네, 이게 바로 카티 세포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제가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뿌듯하고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지역 우리 최소한 경남 지역에 계신 경북에 이런 경상권에 계신 분들이라도 네. 멀리 서울 가지 마시고 네. 이런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좀 더 올라와가지고 저희 네. 댓글 소통 한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STTTTY9C님입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말트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으셨는데 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말트림프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일반적인 발생 원인이나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질환의 완치율은 어느 정도이며 초기 발견 시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예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말트림프종. 네. 저희 아까 림프종은 다뤘었는데 말트는 좀 처음 듣거든요. 맞습니다. 림프종 이름이죠. 아, 비호지킨 림프종의 B세포 림프종의 하나의 아류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 건강검진으로 진단했단 말은 증상이 없었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말트 림프종은 예후가 대부분 좋습니다. 오. 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병을 진단받아 저한테 병실에 찾아오시면 외래에 찾아오시면 제가 첫 마디를 꺼냅니다. 일단 생명하고 무관하고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제 치료 설명을 하는데 말트 림프종은 이제 위에 보통 생겼을 텐데요. 대부분은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생기니까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하면 이 말트 림프종이 5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인데 항생제로 치료하는 병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암은 대부분 저는 항암을 한다라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항생제로요? 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보시고 만약에 헬리코박터 균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보통은 방사선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치율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우리 오로라님께서 또 한번 달아주셨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림프종이 의심된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로 가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아직 조직 검사 전입니다. 페트 찍었을 때 덩어리가 많이 보이고 소장의 덩어리가 커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암 환자라기에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잘 때 땀으로 침대와 이불을 적시기는 하고 목에 혹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평소와 비슷합니다. 손과 발에 땀이 원래 많았고 체중 감소도 없었고요. 암에 걸렸다기에는 식욕도 좋고 밥도 아주 많이 먹고 간식도 계속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런데 암일 수 있을까요? 조직 검사했을 때 제발 암이 아니었다라고 해주시길 바라는데 암이 정말 맞을까요? 라고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네, 이렇게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소장 림프종 같으면 이제 저런 모습을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만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잘 따르셔서 제가 보기에는 진단 접근은 원활한 걸로 보이니까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직 검사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또 한 번 더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저 이제 조아스 5 JOAS5라는 아이디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림프종 림프암에 걸릴 수도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림프종이 반드시 맞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림프종이 좀 걸리는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림프종이 꼭 걸릴 거야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걱정은 안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면서 담당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있으실 거니까 그분하고 상담하시면서 혹시 이제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분이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4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정말요? 네, 시간 정말 빠르죠? 그래요? 네, 저희 5분 만에 아직 말씀도 다 못 드렸는데 한 저희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간이 웬 말이죠? 한 5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PD님 5시간 갈까요? 한번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지금 계속 연장해서 가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알아봤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하시죠. 네. 사례 세 번째인데요. 3개월 기대 여명이었는데 이중 항체 임상 연구 후에 완전 관해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 약물이 없다는 건 치료 옵션이 없으니까 한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에 임종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으시는 그런 상태고요. 75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중 항체라는 말이 있고 임상 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나이가 많더라도 혈액암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저한테 96세 할머니께서 오셔서 항암 치료 받고 완치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증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라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고민의 끝에 결정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완치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거꾸로 혈액암은 나이가 많더라도 치료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항암 치료 약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완치되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기대 여명이었지만 이중항체라는 신약을 임상 연구를 참여하셔서 다음과 같이 병들이 2달 만에 완벽하게 제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상 연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길 때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지금의 신약들도 모두 임상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임상 연구를 제안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경청해 보셔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하나 그런 접근보다는 나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좀 더 이러한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자면 아마 이 질병을 계속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투병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제 기준에서 약간 여쭤본다면 뭐 이렇게 식이나 생활 습관에서 네. 뭘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말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시간 기억해 주시면 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2분만 해주십시오. 2분만. PD님 좀 네, 제가 꼭 부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떤 특정 음식이나 네. 어떤 뭐 약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의학적으로 처방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보통 이제 완치된 분들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재발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는 저는 보통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음식은 골고루 먹고 3대 영양소를 모두 갖추고 탄단지. 그리고 채소와 또 야채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잘 고루 병합된 그런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 또한 어떤 특정 운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데일리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운동을 만드셔서 하루하루 잘 수행해 가다 보시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영양소도 좋으니까 운동도 더 잘 되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내가 재발할 거라는 스트레스도 더 없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 계시는 게 가장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주 한두 잔 정도는 어떨까요? 약주 한두 잔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술은 모든 암에 그래도 위험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상 의사로서 술을 권하는 그런 말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드시는 편인가요, 좀?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드시는 편인가요? 좋습니다. 네. 네, 저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가지고, 네. 교수님, 저희가 이거 저희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우리 환우들한테 네.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번 허심탄회하게 쭉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이제 저하고 함께하는 환자 보호자분이 계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인연 맺게 된 환자 보호자 가족분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 환자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치료 성적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나는 해냈어 라는 결과를 얻으시도록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댓글에 내 생의 봄날은이라는 분이 조재철 교수님 미남이십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 뭐 이로미님께서 설명 너무 쉽고 재밌어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사칙 연산을 못하는 제가 알아들 정도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와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댓글로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림프종, 다발골수종 헌터스 조재철 교수님, 조대철 교수님 아니시고 조재철 교수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이 질병의 문을 한번 닫아보고자 노력을 네.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UUH 헌터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욘드 채널의 어떤 조댓구알 함께 해주셔야 우리 질병의 문이 꽉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조댓구알이라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빨리 엔딩 멘트 하겠습니다. 네, 조태구화를 해주셔야 질병의 문이 닫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문을 닫아라 UUH 헌터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